네, 반갑습니다. 와, 네, 약간 한 박자 늦는군요. 네, 네, 좋습니다. 저랑 이제 한 2시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너무, 방금 전에 환호했잖아요, 우리. 네, 네, 진짜 저 혼자 이렇게 계속 2시간 하면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좀 호흡하려고 하니까요. 같이, 네, 대화하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강의는 한 1시간 반 정도 할 거고요. 30분 정도는 질의응답 할 거예요. 이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막 손을 들면서 저요 할까요? 네, 정말 침묵하실 거예요. 네,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어서요. 되게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펜이랑 종이를 다 받으셨나요? 네, 종이를 아직 못 받으셨죠? 종이를 아마 지금 나눠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 뭐 어떤 활동이 있으니까 적어보세요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적어보셔도 되고요. 또 가끔 이제 종이랑 펜이 주어지면 또 PPT가 나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습관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적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뭘 적냐면 들으면서 생긴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미리 적어 놓으셨다가 네, 이따가 질문하세요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종이 못 받으신 분들은 네, 손 들어서 다 받으셨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해당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확실히 진로를 정했다. 네, 몇 명 있네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네, 선생님들 정하셨는데, 그럼 손 드신 분들 대상으로,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확신한다. 네. 네. 좋습니다. 몇 명 있는데요. 네. 자, 몇 분 빼고는 많이 없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모두 들지 않으셔서, 네, 우려가 되는데, 네. 자, 우리가 진로 소명을 왜 모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직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거 내용 이따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직업도 모르고 그 직업을 선택할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인지 이걸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다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거 하나씩 해서 네, 총 3파트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종이랑 펜을 가지고 아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다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무한정 드릴 수는 없고요. 정확히 100초 드리겠습니다. 100초 동안 네, 준비하시고요. 이미 쓰신 분도 있으신가요? 잠깐만 멈춰주시고 100초 드릴게요. 자, 준비, 아는 직업 모두 다 시작! 네,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사람 거 베끼시면 안 돼요. 네, 내가 직업을 얼마나 알고 있나 쓰는 거니까요. 네, 최대한 많이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반인 50초가 지났습니다. 네, 이미 포기하고 간식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네. 네, 참고로 강의하면서 먹으면서 해도 되니까요. 충분히 먹으면서 다 하셔도 되는데 이거 끝나고 밥 먹으니까 네, 그건 생각하면서 드세요. 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15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몇 개 썼는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내가 몇 개를 적었는지 한번 세보세요. 100개요? 아, 네, 안타깝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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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10개 이상 썼다. 좋아요. 네. 나는 12개 이상 썼다. 14개. 뭔가 지금 경매하는 느낌인데. 자, 16개. 17. 18. 우와, 20. 갑자기 훅. 21. 22. 근데 잠깐 혹시 베끼신 분 아니신가요? 그쵸? 네. 베낀 거 빼고도 22개가 넘는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와 보시죠. 제가 네, 나오시기 너무 힘드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한번 그거 쭉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간호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가수, 조각가, 예술가, 작가, 작곡가, 음악가,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3D 아티스트, 수학가, 교수, 수영선수, 운동선수, 상담가, 가사도우미, 청소도우미, 목사님, 선생님, 과외쌤, 연주가.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와, 제가 이거 활동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1등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보통 1등은 어떻게 하냐면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이렇게 해서만 1등 하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20개 넘은 친구 처음이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딱 100초 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1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 적으실 것 같으세요? 1시간 100개? 100개 못 적을 것 같다. 그럼 제가 하루 드리면요, 그건 이제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요? 네, 검색 없이 100개 이상 나는 쓸 수 있다. 200개 이상 쓸 수 있다. 100개도 어렵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만 들릴 정도로 하시면 제가 안 들려서요. 5만 개요? 갑자기 5만 개를 하시면 15,000? 15,000개? 2만 개? 1만? 3,000개? 27,000? 네, 뭔가 디테일해 보이려고. 네. 자, 정답은요, 16,891개입니다. 네. 참고로 이게 2019년 조사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한 2만 개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직업 몇 개 정도 아신다고 했죠? 100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직업이 19,900개 정도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할 생각 없이 2만 개의 직업 중에 100개만 알고 있으면서 이 100개 중에 열심히 고민하는 겁니다. 나랑 어울리는 직업은 없어. 이런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직업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더 검색해 볼 생각 없이 그냥 나에게 이렇게 꼭 맞는 직업이 있겠어? 그냥 이 정도 맞으면, 이 정도 재밌으면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100개 중에서도 그 직업이 정확히 뭘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름 정도 들어본 정도죠. 그 직업이 정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린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을 너무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특히 직업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게 있습니다. 자, 위에 계신 분은 AI 변호사 로스 씨고요. 네, 밑에는 AI 의사 왓슨 씨입니다. 자, 저 로스 씨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로스. AI 로스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요. 변호사가 제일 중요한 건 판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타나는 게 판례인데, 1초당 몇 페이지 정도 읽을까요? 이 로스 AI는 100페이지? 많습니다. 1000? 더 위. 1억 페이지? 더 위입니다. 네, 1초당 10억 페이지 읽습니다. 네, 이 변호사랑 대결하면 이기실 수 있을 자신 있으세요?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2016년부터 꾸준히 활동 중이십니다.
이미 한 10년째 활동 중이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외우는 거, 뭐 읽어내는 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승부 볼 수 있는 건 뭐 예술계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3초 듣고 30초 넘는 피아노 곡 뚝딱 그리고 소설도 쓰는 인공지능 해서 문학상을 1차 심사 통과했대요. 이것도 2016년 기사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활동을 했었고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저기에 작곡 공모전을 냈대요. 그래서 1등을 해가지고 그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보니까 AI였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듣고 판단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게 AI가 쓴 건지 아니면 사람이 작곡한 건지 모르는 지경에 와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뭐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일까요? 나는 1번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같다. 나는 2번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같다. 2번이 인간미가 있어. 좋습니다. 맞아요. 2번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2번은 사람,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그린 게 맞고요. 네, 1번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1번이 더 렘브란트 작품 같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옛날 작품이고요. 지금은 어느 수준에 와 있냐라고 했냐면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네, 이건 너무 그림 같아서 현실적인 버전으로 부탁한다고 했더니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분이 현실적이지 않나요? 이분이 잘생기셨나요? 우리 전도사님이 잘생기셨나요?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될 텐데.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찍어내고 그려내는데 1초, 2초밖에 걸리지 않죠. 지금 방송계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런 기술을 쓰고 있고요. 이분은 제주도에서 활동 중이신데 저분은 AI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실제 뉴스에 계속 지금 투입돼서 한 1년 정도 지금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PD가 사라졌다는 PD가 AI인 형태로 작년에 MBC에서 방송했던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는 이제 죽어서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의 살아 있었을 때의 목소리로 해서 기가진이의 목소리를 이분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되니까 당연한 걸로 우리가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를 옛날에 살아계실 때 통화 녹음한 것들이 몇 개의 파일이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뭐 이런 뭐 AI들의 목소리를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로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그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엄마 목소리를 충분히 흉내낼 수 있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잘 사용된 게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싱크로유? 라는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나올까요? I'm like some kind of Look at me go. 재미좀 boy. Look at me go. 재미좀 boy. 빛의 core. So 문이 열려. 서로의 존재를 느껴. 마치 디스코. 나 잡는 너 누구야? 네, 자 이거는 장기하가 부른 걸까요? AI가 부른 걸까요? 네, 맞아요. 이건 AI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찾던 중에 해외 가수가 뭐 이렇게 국내 노래를 부르는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응용이 가능하냐면 뭐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할 때 AI에게 시켜서 뭐 아이유 목소리로 듣는 뭐 찬양 뭐 이런 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얼굴도 아까 그 잘생겼던 목사님 그 버전으로 해서 목소리는 박효신 버전으로 해서 얼마든지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 뭐 이런 것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제일 큰 변화에는 이 챗 GPT가 있는데요. 혹시 이거 사용하시나요?
네,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미국에 있는 시험인데요. 네, 이거 3.5 버전이고 4.4 버전인데 하위 10%였다가 상위 10%,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등 했고요. 생물 올림피아드는 100명 중에 1등을 하는 게 네, 지금 챗 GPT입니다. 네, 다행히 국어 영역, 작년 국어 영역도 챗 GPT가 했는데요. 4등급 맞았답니다. 그래서 되게 못하네 싶은데 해외라 그런가 봐요. 국내 AI가 봤는데 하나 틀렸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AI랑 이런 경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AI를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1억 페이지 정도 읽으니까요. 한 5천 페이지 책 한 권을 그냥 PDF 파일로 넣고 이거 요약해줘 하면 금방 요약합니다. 뭐 목차를 만들어줘. 어떤 부분을 더 확대해줘. 이런 것들 금방금방 해내고요. 2시간짜리 동영상도 요새는 유튜브 그냥 주워 넣으면 됩니다. 쭉 볼 필요 없이요. 이 2시간짜리 동영상의 내용을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요약해낸다라는 거죠. 이걸 생성해내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지 생성하고요. 작사, 작곡하고요. 소설 쓰고요. 당연히 영화 시나리오 이런 것도 적고요. 이제는 동영상, 심지어 영화까지 만들어내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과서 같은 거 특히 이번에 시험 범위를 입력한 다음에 이 시험 범위에서 문제를 내줘. 시험 문제 내줘.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내줄 수 있고요. 내가 틀린 부분과 관련된 동영상을 찾아줘. 이러면 그 인터넷 영상 중에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 그 내용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 내 수학 문제를 정승재 선생님이 해준 그 영상을 찾아줘. 하면 그것만 딱 뽑아서 해준다라는 거죠. 수행평가 대신 해주고요. 심지어 내가 수행평가 한 것들 입력한 다음에 문법적인 오류 찾아줘. 그럼 이런 것들도 다 판단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를 모두 다 번역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쓴 거를 뭐 영어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입력이 가능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 진로와 소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줘 했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대로 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요, 전도사님과 제가 이제 불안에 떨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이어갈게요. 인공지능이 이제 예배까지 진행한다고? 요즘 챗 GPT다 구글 바드다 인공지능 시대잖아. 독일 바이에른주 한 교회에서 독특한 예배가 열렸어. Im Namen des Vaters und des Sohnes und des Heiligen Geistes. 대형 화면에 남녀 인종 가리지 않고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설교를 하는데 verteilt werden, ohne ein Sicherheitsnetz zu haben. 사실 전부 아바타야. AI가 사람 모습으로 설교를 하는 중이거든. Künstliche Intelligenz gesagt, wir sind beim Kirchentag, du bist eine Predigerin und das Motto ist, jetzt ist die Zeit. Wie würde ein Gottesdienst ausschauen? 이렇게 입력하자 AI가 40분 동안 설교와 기도, 찬송까지 이끈 거야. 믿음을 잃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4명의 얼굴로 돌아가며 설파했어. 반응은 어땠을까? 직접 들어봐. Ich war positiv überrascht, wie gut es doch funktioniert hat. Aber eine Sache, die mir natürlich definitiv gefehlt hat, das war einfach Emotionalität. Es war spannend, interessant, aber für mich war es zu monoton. Also die Avatare zu schnell gesprochen. 어쨌거나 AI가 온갖 직업을 대체하는 시대 곧 올 것 같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든지 다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말을 느리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걸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얼굴로도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와서 여러분은 AI와 지금 직업과 관련해서 경쟁이 되는 시대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뭐가 없어지고 뭐 대체되고 하는데 뭐가 생겼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겠죠. 도대체 어떤 직업이 생겨난 걸까요? 레고 모델 조립사. 네, 레고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레고 혹시 좋아하시면 네, 이걸 레고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네, 직업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시죠? 네, 펫 푸드 테스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아지 고양이 사료를 이제 맛있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냥 건강하게만 만들었는데 지금 맛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누가 판단해 줄 수 있을까요? 고양이 강아지에게 가서 먹여본 다음에 물론 이제 잘 먹고 안 먹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짠지 안 짠지 이게 뭐 어떤 뭐 매운지 안 매운지는 이 얘기가 안 알려준다는 거죠. 강아지한테 좀 매워? 이래도 대답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먹습니다. 사람이 먹고 이게 좀 달다, 짜다, 어떤 부분에서 식감이 별로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펫푸드 테스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물놀이 좋아하세요? 네, 물에서 노는 거, 수영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직업입니다. 골프공 다이버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네, 열심히 요새 골프를 많이들 치시죠. 네, 골프공이 물에 빠집니다. 네, 생각보다 골프공이 꽤 비싸고 이것도 주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공을 하나하나 주워오시면 그게 직업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건 나 다 모르겠고 엄마 아빠가 나는 밥 잘 먹는 거 말고는 장점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혹시 말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건 어떠신가요? 밥 소믈리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밥에 대한 그 밥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요. 특히 초밥이나 이런 밥을 이용한 메뉴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 밥이 잘 됐는지, 이 쌀이 어떤지, 이 쌀이 정말 우수 품종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줄 밥 소믈리에가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이 생길 거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 열심히 활동 중에 있으십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직업이 예측이 불가한 시대가 됐어요. 뭐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직업이 10년 뒤에 유망 직종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전 자료 보면 그 자료들 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유튜브라는 어떤 새로운 채널이 있는데 그걸 TV보다 공중파보다 훨씬 많이 볼 것입니다. 공중파에 뭐 그런 KBS나 SBS에 소속된 PD들이 나중에는 다 유튜브로 몰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 20년 전에 했다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을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냐. 그래도 방송국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가 제일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정말 다 여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튜버가 채우니까 지금 유튜브 준비하면 유튜버가 되면 되겠네요? 이것도 너무 늦은 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5년 뒤, 10년 뒤 어떤 매체가 새롭게 태어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서요. 자, 혹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바뀐 현상이거든요. 예전에는 모두가 다 같은 이제 방송을 봤기 때문에 그 방송에 나오면 대부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아는 건 너무 잘 알고 모르는 건 또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누구냐면요. 먹방 유튜버세요. 그래서 되게 잘 먹으시는 분인데 예전에 먹는 것만으로 직업이 된다라고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가 잘 먹는 게 너무 싫었대요. 왜냐면 예전에 좀 안 좋은 성편견으로 해서 여자가 많이 먹으면 좀 창피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와서 밖에서 많이 안 먹고 조금만 먹은 다음에 집에 와서 막 울면서 먹었대요. 이게 너무 창피한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직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직업이 무엇인가 했을 때 직과 업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직은 업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업이 내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이 뭐 교사, 뭐 변호사, 뭐 공무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본질이 아니라 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가수, 이렇게 많은 가수가 있을 텐데요. 가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가수들은 왜 가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네. 이분들은 왜 가수가 되었을까요? 모르겠죠? 추측해 보실까요? 가수가 되는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노래를 잘해서. 맞아요.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하기 때문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돈 잘 벌려고. 맞아요. 그냥 돈 벌려고 가수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뻐서. 맞아요. 예뻐서 그냥 너 가수 해보지 않겠니? 이래서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위로해 주려고. 맞아요. 내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만족할 무대를 서고 싶어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멋진 무대를 펼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은 사람은 관객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노래하지 않을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유명해지려고.
아니면 정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날 봐줬으면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가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수지만 가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은 그 되고자 했던 이유가 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가수든 뭐 유튜버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명사보다는 형용사. 이런 수많은 직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이 앞에 붙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다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목사도 다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직업이 같은 사람보다도 이게 똑같은 사람끼리 할 이야기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받았던 진로 교육은 다 뒤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넌 의사가 돼야 된다. 넌 교사가 돼야 된다. 아니다, 넌 목사다.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저 직업이 되고 싶은지, 내가 지금 저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바는 무엇인지.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이 궁극적인 목표, 더 나아가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나에 대한 부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장점을 한번 적어볼까요?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 나의 강점. 네, 장점을 적으려는데 한숨이 나오는 건 뭐죠? 네, 자, 내가 잘하는 것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네, 한 30초 정도만 더 드려볼게요.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네. 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거 또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자, 나는 장점을 5개 이상은 썼다. 와, 5개 이렇게 적어요? 와, 5개.
자, 6개, 7개, 네, 자, 8개, 네, 아니 저기는 계속 하실 것 같아서 네, 14개, 19개요? 와, 네, 19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성실하고 착하고 배려심 있고 계획적이고 실천력이 강하고 체력이 좋고 집중력도 좋고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자전거를 사고 안 내고 조심히 타고 달리기도 잘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밤에 일찍 잘 자고 자존감이 높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밥도 안 거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그런. 와, 너무 좋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와, 자, 나는 반면에 3개도 못 썼다. 2개도 못 썼다. 하나밖에 못 썼다. 하나도 못 썼다. 하나밖에 못 썼다. 누구죠? 하나밖에 못 썼다. 네. 하나밖에. 그 유일한 장점. 네. 단순하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누구는 장점이 19개고 누구는 하나도 없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때 누구는 이렇게 다양하게 줬는데 누구는 깜빡하고 안 주셨던 걸까요? 이게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을까요? 누구는 재능 많은 사람, 너는 재능 한 30개, 너는 재능 뭐 굳이 줘야 돼? 너는 그냥 하나만 가져.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어떤 것만 장점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단점이라고 하고 이런 것만은 아닌지, 저희 이제 영상 하나 볼 건데요. 한국 교육이 이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걸 꼬집는 영상인데요. 보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혹시 또 밑에 자막이 나올 텐데 대사 같은 것도 보시면서 네,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今日も走り続ける。誰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速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全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が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は。リクルートポイント始まる。まだここにない出会い、リクルート。 네. 자, 영상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떠오른 생각이나 있으십니까? 네.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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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선은 사람 수만큼 있다. 네. 혹시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 문장이 뭐였죠? 리크루토? 아, 맞아요.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누가 인생을 마라톤이라 했는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자, 이 영상에 공감이 되시나요? 네, 안 되는 친구 있고, 네, 되는 친구들 있고. 자, 여러분은 마라톤을 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뛰는 마라톤은 이런 마라톤이지 않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학원. 또 뭐가 보이시나요? 아, 치킨. 혹시 저녁 치킨인가요? 네. 치킨. 이거 진짜 많이 보이는데 치킨 처음이에요. 네. 자, 왜 냉면은 무시하시죠? 네. 자, 또 뭐가 보이시나요? 가로등. 네. 달리기. 저 뛰어가는 친구가 보이시나요? 네. 저 친구는 어때 보이나요?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태권도 학원. 이거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뭔가 쫓기는 것 같죠? 그러니까 심지어 검은 띠야. 네. 심지어 저렇게 어린데 검은 띠면 어려서부터 다녔겠죠. 네. 근데 태권도를 간다고 치기엔 가방이 너무 두껍죠. 그럼 저 안에 수많은 책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한비교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비교를 받으면서 내 앞에 너무 많은 과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태권도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기보다는 이 나이대에 이 성별은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내 앞에 뭐가 있어서 그냥 초등학교 입학했더니 몇 학년이 됐더니 중학생이 됐더니 고등학생이 됐더니 자연스럽게 무엇이 추가된 거 아닌가. 그러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건 정말 태권도가 재밌겠다 이런 거면 좋겠는데 늦지 않아야 하는데 다음 건 뭐지? 수학학원은 언제까지 가야 되고 이제 뭐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몇 개 남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니 나의 고유함 이런 것들은 잊은 채 정말 대학이라는 성공이라는 그런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고유함을 발견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장점이냐라고 했을 때 국영수는 당연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성실함 이런 것들은 충분한 장점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유로움, 느긋함 이런 거는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으로 자꾸 치부된다라는 거죠. 성실함,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자꾸 이런 것만을 장점으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가운데서 내가 천천히 가는 사람이면 더 자꾸 독려만 받지. 내가 너 정말 차분한 아이구나 이런 칭찬은 많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장점인데 장점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자꾸 단점화되는 그런 게 오늘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시간이 있으면 이거 행복 경매도 하고 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돈. 네.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워라밸. 네. 집. 네. 친구. 가족. 네. 이것만 있으면 돼요? 건강. 네. 여유.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친구. 네, 중요하죠. 네. 남자친구. 사랑. 네. 희망. 희망. 네. 좋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 하면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네. 자, 만약에 이 중에서 경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한 20달란트 정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디다가 나는 분배를 할 겁니까? 그럼 각자 생각해 보실 거예요? 각자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20이라는 달란트가 있을 때 어떻게 할지, 어디에 나는 투자를 하고 어디에 어떤 걸 얻기 위해 저 모든 걸 쏟을지. 돈, 여가, 시간.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하죠? 네, 가족은요. 건강은요. 돈, 네. 여러분 신앙은요. 왜 언급도 안 하세요? 왜 아무도 우리 언급 안 해요? 제가 일부러 가운데 뒀는데.
자, 여러분 주무셔야 되지 않아요? 잠은 안 중요한가요? 자, 여러분 이런 것 중에 뭐가 나에겐 가장 중요한가요? 특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복이 느끼는 지점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각자 다른 지점에서 행복할 거예요. 다른 게 더 우선순위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라톤 하면서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냥 이 끝에 행복이 있겠지 하면서 뛰는데 그 끝에 행복이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가 행복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시죠? 네. 혹여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금 청소년 시절에는 좀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해서 직업을 가지면 이후에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행복을 위해서 오늘 고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내가 그 꿈꾸는 그 직업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내 행복의 아까 그 고유한 나의 행복이 뭔지 알고 있고 그 행복이 뭔지가 내 진로 계획에 반영이 되어 계신가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뛰고만 계신가요? 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짤을 찾고 한번 여러분께 퀴즈를 내려고 찾아봤는데요. 회사에서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래요. 자, 회사에서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게요. 누구죠? 네. 자, 회사에서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월급날, 퇴근, 네. 주말, 점심시간, 없어요? 선생님, 진로 수업인데 직업을 가지신 분께서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근데 정답입니다. 이래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아니, 분명히 학교에서도 똑같이 점심시간이 행복하고 집에 오는 날이 행복하고 방학이 행복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건데 회사도 결국 퇴근이 행복하고 월급날이 행복하고 이런 뭔가 되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우리 도대체 뭘 위해서 뛰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도 진짜 많이 듣고 저도 들어왔는데 이 시대도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아직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 두는 거야. 지금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게 생기고 잘하는 게 생겼을 때 이 공부가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뛰고만 있으면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 방학이잖아요, 지금. 방학 때에 내가 뭐 좋아하는지 내가 뭐 잘하는지 알아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린 방학 때 뭐 하죠? 학원을 가죠. 특강이 많죠. 네, 이때가 중요하다. 중1 겨울방학이 중요하다. 중2 겨울방학이 중요하다. 중3 겨울방학이 진짜다. 고2일 때가 계속 중요해요. 우리는 계속 중요한 시대 가운데 결국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그런 진로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랑 진로교육 하시던 분들 중에 30대 중반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늘에 주어지는 과업만 하다 보니까 이걸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시간을 내서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적어보실까요? 나는 뭐 할 때 행복한지.
나의 취미는 무엇인지 네,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두지 않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가 먹고 마신 것,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일이 내 뜻과 내 힘으로 이뤄냈던 하루라고 생각했었지만 내 영을 기르시는 분,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 주신 분, 은혜로 걸어가는 모든 시간, 기적과도 같은 주의 선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호와 나의 구원, 나의 잠복자 되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구원, 나의 잠복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구원, 나의 네, 1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구원, 나의 잠복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도다. 주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이거는 뭐 취미가 몇 개인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뭐 좀 얘기해 주실 분, 나는 이거 할 때 행복하다, 나의 취미는 이거다,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뒤에 뭐 할 때 좋아 행복해요? 드럼 할 때 행복해요. 드럼, 드럼 칠 때 행복해요.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예은이, 네. 일단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릴 때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약간 웃길 때, 그리고 자기 전에 포근하게 누웠을 때, 그리고 약간 감성 있는 노래 들으면서 잔잔하게 풍경 볼 때 약간 그리고 스케줄이나 약간 부담 있는 일들을 다 해내고 쉴 때.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의 고유함을 디테일하게 알고, 자기의 행복한 순간들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건 되게 좋은 장점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또 혹시 또 있나요? 네. 취미. 네. 혹시 이걸 잘 모르겠으면 자,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꼭 여러분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듣죠. 가족이 남겨놓은 음식을 제가 마지막으로 먹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자, 이거 좀 약간 좀만 더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남겨진 음식을 먹는 거죠? 약간 이제 다른 가족이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남겨둔 걸 이제 제가 발견하고 먹었는데 그걸 제가 먹은 거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줄 알고 학원을 갔다 와서 차디찬 피자를 먹었다 약간 이런 눈물 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인터뷰를 했는데 숨겨놓은 걸 몰래 먹는 재미.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더 있는데 누구 건지 모르고 먹었다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좋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제일 재밌는 건 먹을 때예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내게 없어졌다는 걸 확인할 때예요? 후자예요, 후자. 네,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함입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소소한 취미는 좋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 정말 기쁜 순간들을 다 여러분이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 행복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뭐 할 때 행복한지를 안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직업이랑 연결돼야 될 거고요. 자, 이런 건데요. 아까 레고가 직업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1호 레고 공인 작가세요. 그래서 이 레고를 좋아하시던 분이 취미로 직업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유퀴즈에도 나오셨는데 새를 진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새 전문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새만 찍는 거고 새를 초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꾸준히 좋아하던 것들이 직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K리그의 어떤 프로팀 좀 유명하지 않은 프로팀에 어렸을 때부터 뭐 서포터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는 구단 직원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고요. 저분은 이제 아이돌 굿즈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그 굿즈를 그냥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도 콘서트 가기 위해서도 만들었었는데 출근해서도 만들고 있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기쁘게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행복해하는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직업이 2만 개나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의 사연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퀴즈에 나오셨던 분인데 대기업 다니셨을 때 그 대기업 생활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 글자로 알려주겠다면서 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같았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셨는데 그만두신 이유가 뭐였냐면 오로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로라 좋아하세요? 오로라 보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보고 싶을 거고 어느 사람은 저것 때문에 굳이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남자친구들 중에 좋아하는 축구팀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올라갔다. 이건 또 가고 싶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 순간은 정말 바꿀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오로라 한번 보기 위해 대기업을 결국 그만두신 거고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 천체 사진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거를 찍기 위해 노력하셨대요. 3년 정도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독도예요. 독도가 일출에 걸리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직업으로 행복한다? 이게 뭐 많이 놀나 보다. 많이 좀 이렇게 편한가 보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기업 다닐 때도 많이 야근해서 힘드셨대요. 근데 이거 사진 찍기 위해서도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일의 차이라는 겁니다. 저희 딸도 공부하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요새 열심히 공부하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야냐면 지금 포켓몬 게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성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불에 약하고 물에 전기가 세고 막 이런 것들을 정말 지금 포켓몬 노트를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돈을 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부가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좋죠, 목사님. 근데 우리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돈 버는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주일마다 이걸 고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밑줄 친 부분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한번 보이시는 친구들 한번 오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에 아무리 많이 봐도 너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대로 살면 부자가 된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오늘 먹을 양식을 허락하신다는 그 구절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매일매일 그냥 매주 와서 그냥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내 선택지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먹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지는 훨씬 넓어진다라는 거죠. 네, 결국 믿음이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 아까 그 마라톤을 뛰다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 그거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상위권은 아니지만 중위권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잠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찾으려고 멈춰서 있는 순간에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 이러다 하위권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끈을 묶고 뛰는 거죠. 근데 성경에 안식에 대한 말씀이 진짜 많습니다. 성경 많이 보다 보면요, 열심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쉬지 말고 해라,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쉬어라. 너희는 멈춰서 하나님 됨을 보아라. 이런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제일 잘 안 지켜지는 계명이 바로 이 안식에 대한 계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지킬 때 나에게 유익이라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니까 지키는 것처럼요, 인간이 쉬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 이렇게 쉬다가 뒤처지면 어떡해요? 불안을 믿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고유함을 발견하기 위해선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쉬셨으면 좋겠고요. 쉼에 대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18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도다. 주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도다. 주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냥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유와 그의 사랑받은 자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사랑 우리를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에 유리해 주 우리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사랑 우리를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에 유리해 주 우리 부르셨네 날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네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네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네, 쉬는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죠? 네, 우리 남은 거 해봅시다. 우리 또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시작해 보시죠. 네. 네, 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앞에를 봐주시고요. 네, PPT 다시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직업을 몰랐고 두 번째는 나를 몰랐다면 마지막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집중해 주시고요. 집중.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해서. 자, 열심히 기도하면 자, 너는 이 직업을 가져라 라는 응답이 귀에 들릴까요? 안타깝게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혹여 들린다면 전도사님이랑 우리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 방금 전에 했는데 안 들은 거야? 자, 처음 페이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보면 갑자기 어떤 직업이 나타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거 다 디테일하게 못할 것 같고요. 하나의 팁을 하나 알려주려고 합니다. 바로 애통함이라는 개념인데요. 애통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로 해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원어적 의미는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슬피 울부짖다 또는 슬프게 한탄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고 있는데요. 애통함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서 이 정의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목이 아파서 우리 선생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통스럽거나 잘못되거나 부당한 상황,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솔직하고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세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 이게 이 간극에서 나타나는 게 애통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애통함은 모두가 똑같은 걸 공유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점과 흥미가 고유한 것처럼 이 애통함도 고유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뉴스를 보여드려요. 뉴스를 본 다음에 제일 애통했던 뉴스 하나씩만 꼽아보세요. 라면 모두가 똑같은 걸 선정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마음이 가는 부분, 내가 특별히 더 마음에 남아서 2, 3일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고유한 애통함이죠. 애통함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시대의 이 애통함을 가지고 진로를 바꾼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네, 박스. 네, 또 그 박스를 이고 하는 할머니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어떤 대안학교 선생님이 출근하시면서 찍어주셨던 사진이거든요.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너무 예뻤대요. 가을쯤이었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예뻐서 아, 빨리 주말이 돼서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앞에를 봤는데 이분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생에 남겨야 될 사진이다 해서 얼른 사진을 찍고 도와드렸는데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게 약간 오르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리어카가 없으셔서 노끈으로 허리에 메고 끌고 가시는 중에 있으신 거죠. 그리고 본인 몸보다 큰 박스를 머리에 이시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너무너무 예뻤잖아요. 근데 그 하늘을 보지 못하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안타깝다, 애통하다 여길 게 아니라 내가 이분들을 본격적으로 도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말 큰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틀 동안 일하다 보면 이 정도 모을 수 있대요. 이게 한 100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저 정도 100kg 정도 모으면 이거 얼마 정도 받을까요? 100kg에 3만 원? 또 어떠세요? 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00kg에 얼마 정도 받을까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네. 맨 처음 시작할 때요. 키로당 160원, 170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16,000원, 17,000원 받았던 거죠. 근데 코로나 지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게 그냥 고물상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 할 수도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게 참여하지도 않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일 떨어졌을 때가 키로당 50원. 이틀 동안 일해서 5,000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 일당 2,500원. 이분들은 10시간 정도 일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에 250원 정도 버시는 겁니다. 지금 시급이랑 비교해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냥 안타깝다라만 여길 게 아니라 그런 고민 가운데 러블리 페이퍼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셨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어르신분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재활용할 박스인데 너무 예쁘게 보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얼마 안 하는 박스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내 삶을 도와주는 내 삶의 동반자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이걸 재활용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박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능기부 작가분들의 도움으로 이런 작품으로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 판매된 수익금으로 다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만드는 박스를 사올 때 시세보다 한 100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사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10년 정도 된 사회적 기업인데요. 10년 정도 되고 또 많은 이런 뉴스에도 소개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요. 그러면서 신입사원분들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신입사원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많으시죠? 네. 실제로 이분들이 일하고 계시고요. 신입사원이시지만 85세십니다. 네. 저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살면서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라는 걸 써봤대요. 네. 그리고 퇴근이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저분들 주 7일 일하시거든요. 매일매일 가서 일하세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 정도 쉬셔도 2,500원 손해인 거잖아요. 쉬실 만도 한데 하루도 안 쉬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이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폐지 줍는 노인분들과 함께 나들이도 되게 많이 가세요.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게 하늘이 이렇게 예뻤네, 꽃이 이렇게 예뻤네, 내가 맨날 바닥만 보니라, 땅만 보니라 하늘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여과 없음의 애통함이었는데 내가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 애통함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소개해드린 첫 번째 인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유라는 단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유라는 단체를 운영 중인데요. 고유가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의미예요. 약간 콩글리시처럼 해서 너에게로 가겠다. 고유, 너에게 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고유함. 제가 이 단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까 그런 천편일률적인 교육 가운데 그 고유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이 고유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단체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교회 교육이 와서 배우는 형태,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배우는 형태라고 한다면 전 제가 갑니다. 신청하시면 그 신청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 뭐 스터디룸, 뭐 교회 이런 곳으로 가고 있고요. 이걸 하게 된 건 이 애통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사로 다니다 보니까요,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는데요,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도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대형 교회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에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 디테일한 교육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정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막 여러 가지 교육들이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너무 잘 안 오니까 이제 뭐 어떤 뭐 직분자 필수 막 이런 정도로 어떻게든 막 동원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 개척교회, 정말 전교인이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부교육자도 없는 형국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의 교육자가 모든 교육을 다 진행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딱 그런 특별한 교육, 이런 특강들을 들을 수 있는 건 딱 2번.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뭐 우리 이 정도 규모의 교회들도 보통은 그러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제가 이런 연애 특강, 이런 진로 특강도 많이 다니는데요. 이 연애나 진로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 때 들어야 되는데 그 시기 때 교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나는 연애에 대한 관심이 더 큰데 진로 특강을 교회에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듣고 있는데 옆에 교회는 연애 특강을 한답니다. 전사님께 가서 전사님 제가 이번 수련회만 여기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애 특강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옆에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한국 교회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작년에도 들었던 진로 특강을 또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내가 정말 교육을 듣겠다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신청하면 그때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요. 이제 18년 11월 1일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만 6년 이상 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사김의 교회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 시간대에 이곳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세요. 요청을 했던 것처럼 고유에 신청하는 주체는 개인입니다. 한 명의 성도가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뭐 시험 기간 뭐 아니면 제가 지금 방학 때라 뭐 평일 오전에는 시간이 돼요. 평일 오전에 이런 강의를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신청하면 그 친구랑 뭐 줌에서 만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랑 1대1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사님 연애 특강도 하신다고 했는데 저 진짜 연애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강의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랑 1대1로 아니면 제 친구랑 둘이서 신청해서 같이 듣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시기 때 궁금할 수 있는데 교육비가 없어서 못 들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와서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교육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맨날 이렇게 강의로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고유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을 선정해요. 그래서 책을 읽어오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질의응답만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질문이 끝났다? 그럼 30분 만에 질문 끝인 거고요. 근데 그래서 특별하게 모임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3명이 찾아왔는데도 질문이 빨리 끝나면 30분 만에 끝나는 거고요. 1대1로 하는데도 2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줌으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주제, 다양한 뭐 사람들과 다양한 책으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애통함이 진로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결국 이 두 단체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애통함이죠.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애통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역이 특별히 가슴에 남으십니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건데요. 2010년부터 2024년 가운데 10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나열해 봤거든요. 혹시 이것들 가운데 있으신지 아니면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추가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애통함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것도 한번 적어보실까요? 앞에 것들도 비교해 보시면서 또 혹시 여기 없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애통함은 정말 저희가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애통하게 여기는 영역.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나는 이런 현상이 이런 사회의 문제가 특별히 더 가슴에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꼭 적혀있지 않아도 좋아요. 아까 뭐 그 러블리 페이퍼처럼 노인 문제도 좋고요. 경제 격차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뭐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도 좋고요. 어떤 걸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네, 잘 안 보이실까봐 좀 몇 개 읽어드리면 뭐 소득의 양극화, 집값 불안정, 주거 부담 및 증가, 뭐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폭염 한파의 증가, 청년 일자리 부족, 노후 주거지 및 주거 생활권 불안, 청년 일자리 부족 뭐 이거죠.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플라스틱 사용 및 배출 이런 환경 문제도 있고요. 미세먼지 증가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념, 지역, 정치적 갈등 심화. 그렇죠. 이제 양쪽 진영으로 나눠져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렇게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불균형 이런 것도 있고요. 학벌 지상주의 및 학력 및 학벌 차별 관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정말 사회 문제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거에 비해 이게 훨씬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때 아니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좀 힘들어도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분 정도만 드려볼게요. 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혹시 나는 애통함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적었다. 나는 나의 애통함이 뭔지 알아서 한 가지라도 적었다. 있으신가요? 네, 두 분 있어서 두 분. 네, 혹시 여기부터 마이크. 네. 네. 저는 살짝 반칙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저출산을 골랐거든요. 저출산을 골랐는데, 근데 그거의 현상 자체뿐만 아니라 원인하고 영향까지 다 아우러가지고 골랐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저 소득 양극화는 다른 문제들도 많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뭐 경제가 안 좋아진다든지 영향도 되게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아우르는 게 저출산이라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거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자꾸 이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한 명 더 앞에 있어서요. 저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네, 좋습니다. 약간 갈등에 대해서 썼는데. 네. 되게 여러 분야에서 다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이 갈등 문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사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전 제일 중요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새 정말 같은 사람이 아니면 다 나눠지거든요.
그 너의 뭐 정치나 뭐 여러 가지 가운데 몇 가지 이야기해보고 그거 아니면 다 나눠지는데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건강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법들을 배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갈등 문제를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 애통함이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이 수많은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애통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뭘 애통해야 하실까요? 모든 것. 네, 맞아요. 모든 걸 다 애통해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나도 바뀌기를 원하는 영역이 있으시면 그거에 나는 내가 바꾸기 원해서였는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뿅 하면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는 걸 나랑 함께 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더디게 움직여서 이 문제가 더디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잘 바꿔가면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내 직업을 통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애통함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인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알겠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맨날 일하면서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애통함을 꼭 고려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의료보험의 시초격이신 분이시고요. 또 이제 그 어떤 병원도 하나 지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병원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을 것 같지만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옥탑방에 기거하셨어요. 또 그 자기가 만들었던 병원에서 쫓겨나시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하시는 게 뭐였냐면 진료를 봐주시는데 맨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니까 우선 진료해주고 돈을 안 받으시고 또 처방으로 돼지고기를 처방해 주세요. 이 사람은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해야 되는데 못 먹고 있다. 돼지고기를 막 사비로라도 막 주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늘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꾸 의사가 진료 볼수록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 병원에서도 쫓겨나신 겁니다. 그럼 이분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평생 뭐 해외여행 이런 것도 안 가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지 못했고 좁은 집 살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이분에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 이분은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분이 하셨던 말인데요. 나의 세계는 나의 사랑하는 곳에 있다. 네, 기독교 신자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알쓸 신자에서 얘기 나오니까 좀 이렇게 평상적인 언어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나의 영원한 왕국에 있다. 천국을 표현하는 거고요.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되리라. 이분에게 행복한 지점은 사랑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향해서 그래도 맛있는데 못 먹고 뭐 해외 많이 못 가보셨네 불행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본인의 행복 지점에서 행복하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제 제목이 이거였는데요. 고유한 나 행복한 소명.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 비전대로 사세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각각 고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의 지점으로 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걸 질문으로 강의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어떤 특징이 있고 왜 만들었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요? 이 대답을 누구에게 물어보면 제일 잘 답변해 줄까요? 맞아요. 이제 물을 수 없지만 이분에게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 거예요. 왜 이분이 제일 잘 답변할까요? 네. 그럼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가요? 네. 그럼 우리도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드신 분이
나에게 재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내 재능이 어떤 자리에서 제일 잘 활용될지를 아시는 분인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위로 올라가 봐. 거기에 행복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디로 가야 행복한지 내가 알고 있어. 나에게 귀를 기울여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PPT인데요. 이 강의를 하고 나서도 또 다른 경쟁이 있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목사님, 저 친구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찾았는데 저는 비전을 못 찾았어요. 저는 왜 이렇게 못 찾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속도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몇 살에 무엇을 할지니, 빨리 무언가를 할지니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취를 가졌냐, 그래서 네가 어떤 대학에 갔냐, 네가 몇 점이냐, 이런 걸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천천히 여러분의 고유함대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서 정말 행복한 직업을, 진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 우리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늘 첫 질문이 어려울 뿐 질문이 나오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참고로 뒤에 PPT가 진짜 있어요. 네. 여러분이 질문 안 하면 뒤에 PPT 내용 할 거니까 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은 왜 목사님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저는 그냥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업에 대한 생각 없이 직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목사가 돼야지. 이런 것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도 이 소개해드릴 책인 이 스위스팟이라는 책을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업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나는 왜 목사가 되었지?에 대한 고민을 그제서야 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너무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설교했던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리 100을 준비해가도 다 자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100을 준비해갔는데 200개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난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러는 가운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강의했을 때보다 강의가 정말 100이었다면 10밖에 못 나눴거든요. 근데 10을 그대로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이 아니라 20, 30 가져가는 것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나는 내가 만족한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고유라는 단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으로 불리는 거긴 한데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라고 누군가에게 소개했을 때 그럼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세요라고 하는데 교회 사역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직은 애매하지만 업은 확실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는데 들게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우선 그럼 저기부터 갔다가 올게요. 네, 우리. 아까 장점 적어보라고 하셨는데 직업으로 약간 연결시켜 볼 때 너무 장점이 다 너무 좀 평범하게 느껴져서 이런 거는 약간 지금 좀 찾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장점이 평범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 평범함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 걸까요? 장점 중에 평범한 장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혹시 장점 뭐 적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요. 약간 섬세하다 이거 하나 적고요. 집안일을 잘 돕는다 이거 좀. 네. 이거 굉장히 훌륭한 장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점은 막 정말 대단한 것들. 사실 근데 그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 아까 말했던 그 마라톤인 거거든요. 내가 국영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다든지 누가 봐도 장점인 것 같은. 사실 저희 딸이 최근에 장기자랑 학교에서 장기자랑이 있었는데 장기가 없다고 되게 슬퍼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1년에 진짜 약간 제가 아빠라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한 1000권씩 봐요. 근데 얘가 장점을 장기자랑으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너 친구들이 장기자랑하는 동안 옆에서 책을 읽어라. 근데 얘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그런 장기자랑을 할 만한 장기만 장점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했던 섬세함 엄청난 장점이에요. 네, 이런 장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2만 개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로는 할 수 있는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직업도 충분히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장점인 거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축구를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축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축구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손흥민 선수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내가 축구도 잘하지만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일도 잘해요. 거기다가 내가 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럼 내가 손흥민보다 축구는 못하겠지만 축구 지도자는 손흥민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더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약간 연장선으로 그러면 섬세함에서 구체적인 직업군으로 가기까지의 사실 아이들은 그 간격이 굉장히 크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과정을 찾아가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뭔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게 제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을 우리가 너무 몰라요. 우리가 기껏 해봤자 직업 체험이라고 해서 키자니아 가고 자벌드 가요. 근데 그게 직업 체험일까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애들이랑 맨날 가거든요. 이번에 세스코 체험을 했는데 세스코 체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 그 그림에 벌레들 뭐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나와요. 그러면 바이러스 총으로 그걸 계속 쏴요. 세스코에서는 그걸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전 너무 멋진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로 해서 직업 체험 이런 걸로 해서 진짜 그 관심 있는 직업군들을 가진 분들을 데리고 진짜 그 직업을 경험해 보게 하는 거. 이런 거 교회에서밖에 못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직업에 대한 것들이 훨씬 지형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이 섬세함을 가지고 직접 해볼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활동들을 해보지 않고 그냥 글로 볼 때는 이 섬세함이 잘 디테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연결해서 많은 것들을 진짜 그런 2부 순서, 3부 순서로 교회에서 많이들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아까 여기 정리가 되셨나요? 네, 하고 갔다 갈게요. 네. 그 노래 잘하세요?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 게요.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자를 서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런 옛날에 저 찬양 집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막 여러분 뭐 찬양 인도자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찬양 인도자가 나오기를 막 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힘들다지 어려운데 사람은 없다지 나라도 해야겠다 막 이런 끓는 마음으로 막 서원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를 못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분위기에 휩싸여서 뭔가 하나님이랑 관련된 일이라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래 못하는데 찬양 인도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목사로서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자꾸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부르셨나? 나 목사가 되다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제발 그렇게 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 아는 게 안 되니까 목사하세요? 목사할 사람이 목사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런 목사가 아니라 신학자 정말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의 재능들이랑 연결해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마워요. 노래는 되게 못해요. 네, 네, 혹시 또 네. 저는 저의 고유한 행복한 지점을 찾은 것 같은데 직업을 선택할 때 주님께 여쭤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을까봐 안 한 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조금 해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 길로 가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꿔서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아시죠? 난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두세 차례씩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말 또 하세요. 굉장히 TMI,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제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제가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데 아빠랑 뭔가 모르게 어색해요. 그래서 아빠랑 길게 통화해 본 적이 없어요. 아빠랑 딱 1년에 2번 장문의 카톡을 하는 사이. 생신과 어버이날 이렇게 쌓아서 보내면 아빠도 고맙다 하는 사이. 그래서 급하게 정말 급해서 전화하는데 서로 되게 당황해하는 사이. 아빠 이러면 왜 이러면서 서로 막 놀라서 막 하다가 막 되게 길게 통화한 것 같은데 30몇 초 이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보통 늘 실패해요. 아빠를 잘 모르니까. 친구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너희 아빠 뭐 좋아하시니? 그래서 물어봐서 회심의 카드로 딱 아빠를 모시고 가요. 근데 아빠가 잘 드시지 않아요. 왜? 친구 아빠가 좋아하는 거지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누구죠? 네,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먹어봤습니다. 엄마가 이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엄마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엄마가 이 음식을 좋아하겠다 싫어하겠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는 모르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떤 직업을 택해라,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라 절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는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선택하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 더 나아가 이걸 선택하는 이 동기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날 향한 게 뭔지 알 수 있겠죠.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또 마이크를 가지고 있어서요. 한국이 좀 유달리 심한 것 같은데 비교 문화 그리고 경쟁 사회 그런 게 좀 유달리 심하잖아요. 특히 뭐 어릴 때부터 학원 다니고 그리고 뭐 성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게 유달리 심한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뭐 성적이 안 나왔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못 갔다거나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우울해하고 좀 의기소침해 있고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단순하게 뭐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도 뭐 더 기운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조언을 하면 좋을지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실 그 말에 왜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위로로 던지는 말이라 그래요. 내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적어도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성취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나란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
내가 좀 남들보다 더디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걸음이 너무 멋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곳. 근데 위로로는 들어봤는데 삶으로 존중받아 본 기억은 많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말 그 걸음을 멋지다라고 해주는 게 정말 너무 그래도 이렇게 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 사회에서 더디게 갈 수 있는 거 진짜 멋진 거거든요. 좀 그 결정들 정말 내가 뭐 이렇게 막 해야 된다고 막 이 과업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내가 멈춰서서 그냥 이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멋있다. 너 취미를 알고 있지 않냐? 그거 멋있다. 분명히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일도 있을 거고요. 그 친구가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잣대로만 평가해서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게 뭔지도 얘기해주는 필요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그 부분을 내가 부러워해야 돼요. 위로는 이렇게 해놓고는 이 사람을 부러워하고 결국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러면 친구들도 결국 뭐야 나 부럽다 하면서 왜 진짜 부러워하는 건 저 사람이네? 나랑 만날 때는 되게 날 가볍게 여기는데 저 사람 만나러 가면서는 되게 막 준비하면서 나가네? 결국 입술이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다해 존중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 친구도 그 진심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의 세계관은 많지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 친구에게 접근할 때 그 친구도 그 진짜 위로로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 꿈이 웹툰 작가인데 제가 그림은 그렇게 그닥 잘 그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 재능이 없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웹툰 작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그림을 잘 그려서 내 그림을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상상하는 게 좋고 그림 그리는 게 좋아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까지도 좋고 그 그림도 봐줬으면 좋은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그림을 봐줄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함 역시도 누구에 의한 잘함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평가하는 기준들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말년이라는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웹툰을 뭐 좋아하시고 준비하시다니까 아시겠지만 그분은 그림을 잘 그리시나요? 썩 잘 그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키큰이라는 그 웹툰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맨날 하시는 그분 작가분도 있으신데 그분도 사실 대단한 막 엄청난 실력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유한 개인만의 그런 화풍이 있으신 거죠. 이런 식으로 나의 그 고유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진짜 좋다라고 한다면 그건 늘 수밖에 없어요. 매일 하는데. 거기다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내가 그림이 아니라 그냥 상상의 나래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내 그림이랑 맞지 않다? 근데 상상의 나래를 못 펼치는데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웹툰도 보시면 알겠지만 글 작가랑 그림 작가가 보통 다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글을 담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훨씬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 꿈을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있으신가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해도 되나 하지 마시고 쌓기놀이 하지 마시고 쌓기에는 재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있으시면 그 생각하시는 동안 몇 가지 얘기해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위스팟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총 16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사님께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강의 2시간으로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보통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한 학기의 수업으로 하고 있고요. 고유에서는 5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의 갔다 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공고를 내서
약간 제자훈련식으로 한 4-5명 모집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제가 진행하기도 하고 제가 진행하는 것보다 전사님이랑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사님이 나는 안 하겠다. 우리 전사님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전사님 안 열어줘요. 이렇게 하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도 있지만 선생님 아마 하실 거예요. 안 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더 고민하다 보면 저도 이 2시간 들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더 있으신 경우에는 또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도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락 주셔도 되고요. 뭐 문자 남기거나 카톡 남겨주셔도 되고요. 요새 누가 카톡을 해요? 저희는 DM 보냅니다 하시면 네, 여기로 오셔서 DM 보내셔도 좋습니다. 근데 굳이 이메일을 남긴 경우는 뭐냐면요. 거의 안 쓰시겠지만 가끔 익명으로 상담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메일로 보내셔도 얼마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이러고 끝나고 막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용기 있는 자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자주 친구들한테도 듣고 요즘 하는 질문들은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것들이.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어디 가나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 잘하는 거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거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분명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왜 이거를 못 만나고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것 중에 태기를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나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창직의 시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내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했다는데 매일매일 막 천국처럼 행복하다? 사실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날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 계실 수는 있는 겁니다. 일지 쓰는 건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영역이지만 그 영역에서 힘든 요소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고 또 내가 대체적으로 이게 맞지만 어떤 건 잘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모든 것에 다 능하진 않은 거니까 문서 작성이 느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체적으로 훨씬 더 많이 그 직업보다는 더 많이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마시고 택일하지 마시고 꼭 둘 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네. 없으시면 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네,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시간 동안 특강으로 우리 섬겨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인데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그리고 7시 반부터 저녁 예배가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저녁 식사는 피자